어제는 지옥이었다가 오늘은 천국. 요즘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이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하루는 역대급으로 폭락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정신없는 롤러코스터 장세의 원인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느 날은 말이죠. 코스피가 무려 274포인트나 빠지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믿기지 않게도 338포인트가 오르면서 이번엔 사상 최대 상승폭이라는 또 다른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시장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변동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려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바로 시장의 자체 경고 시스템이 어떻게 울렸는지를 말이죠. 뉴스에서 사이드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시장의 비상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얼어붙었을 때 프로그램 매매를 딱 5분간 멈춰서 모두가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거죠. 일종의 냉각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5% 넘게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 발동되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최근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 켜지는 매도 사이드카랑 오를 때 켜지는 매수 사이드카가 하루 걸어 한 번씩 연달아 터졌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원인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외부 충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쇼크죠. 뉴욕 증시에서 갑자기 AI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됐어요. 여기에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매파 인사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워시 쇼크까지 터지면서 투자 심리가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 충격파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 시장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관세 위협이랑 뚝뚝 떨어지는 원화 가치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미국이 한국 수출품 전체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위협이 터지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돈의 달러 가치가 줄어드니까 일단 팔고 보자 하면서 돈을 빼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만이 가진 어떤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현금 인출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져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지면 글로벌 투자 펀드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돈을 빼가는 곳이 바로 한국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그만큼 현금화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평소엔 장점이지만 위기 때는 가장 먼저 공격받는 약점이 되는 셈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중심으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그 수조 원어치 물량을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힘겨루기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암울하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아니다, 한국 시장은 튼튼하다고 외치는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 근거도 아주 명확해요. 먼저 다들 아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국가 전체 수출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코스피 전망을 더 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110조 원. 이게 바로 시장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자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실탄이 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엄청난 돈이 시장이 빠질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봐야 할 위험 신호, 경고등도 분명히 깜빡이고 있어요. 바로 이 숫자 25조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B2, 즉 빚내서 투자한 신용거래용자 금액입니다. 사상 최대 수준이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만약에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면 이 돈들이 강제로 팔려 나오거든요.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의외로 전략은 명쾌합니다. 첫째, 오를 때 흥분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오히려 크게 떨어질 때를 싸게 살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둘째, 이런 때일수록 실적이 확실한 반도체나 방산 같은 주도주에 집중해야 하고요. 셋째, 포트폴리오에 고배당주 같은 걸 좀 섞어서 방어력을 키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상승장이라도 10% 정도 조정은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하락이 왔을 때 겁먹고 던질 게 아니라 아, 이게 그 건강한 조정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 코스피는 미국에서 불어오는 불확실성이라는 외부의 힘과 튼튼한 펀더멘탈과 11조 원의 유동성이라는 내부의 힘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시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공포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변동성 너머에 있을 기회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할 겁니다.